운명적인 만남. 저는 수원에 사는 40대 중반의 여성 민지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느 해보다 평범했던 20살의 어느 날,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에 확신이 있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대도시의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전자제품 매장을 운영하시며 지역사회에서 신망을 받으셨죠. 저는 항상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포근한 울타리 속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학업과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고, 또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그리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습니다. 대학에 갓 입학한 설렘, 친구들과의 모임, 가족의 따뜻한 저녁 식사, 모든 것이 제게는 당연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 가게에 새로 채용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경수. 그는 저보다 나이가 서너 살 더 많았으며 깔끔한 인상과 성실한 태도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게를 오가는 직원 한 명쯤으로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서 평범하지 않은 어떤 삶의 무게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수는 대체로 과묵했고 모른 척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일도 정성을 다해 처리했습니다. 저와 마주칠 때면 언제나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네며 고객들에게는 조금의 불편함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어느 날 부모님께서 그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남겨진 두 동생을 돌보며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경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로 나와 하루 종일 일에 매달렸고 생활이 어려운 탓에 학비조차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저와는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었기에 그에 대한 궁금증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졌습니다. 경수를 알면 알수록 저는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아온 저 자신과는 다른 강인함과 깊이를 느꼈습니다. 그는 화려함이나 대단한 언변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매사에 신중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잡힌 경수를 보며 책임감과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가게 정리를 마치며 측은한 듯 휴게실에 앉아있는 경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왠지 모를 애틋한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종종 경수를 식사 자리에 초대해 바쁜 그에게 직접 반찬을 덜어주곤 하셨습니다. 그런 경수를 곁에서 지켜보며 제가 느꼈던 마음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며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힘겨움 속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고 언제나 침착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작고 사소한 친절, 남몰래 동생을 생각하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경수가 일하는 가게 한 구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기다리게 되었고 특별히 할 말이 없으면서도 그와 잠깐이라도 눈을 맞추는 걸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도 이러한 감정이 사랑인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늦은 겨울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경수가 제게 조심스레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준 날, 제 심장은 전에 없던 두근거림으로 가득 차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경수 역시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만큼 서서히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녁마다 함께 가게를 정리하거나 짧은 산책을 나서는 시간이 소중한 일상이 되었고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만남은 평생을 뒤바꿔 놓을 운명이었습니다. 저의 안정적인 일상 속에 들어온 한 남자, 경수. 그는 저에게 인생이란 결코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지만 서로 의지하며 걸어가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스쳐가는 이 대도시에서 그와 제가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며 만난 것은 어쩌면 우주가 내려준 축복 같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사랑, 벽을 넘다.
민지와 경수의 사랑은 마치 보통의 영화 속 이야기처럼 외면하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수원의 한복판, 삶의 무게가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만남은 주변 사람들에겐 때로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민지가 경수에게 마음을 준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넌 그렇게 좋은 조건을 두고 왜 그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택하려 해? 라는 말이 따라왔다. 민지는 처음부터 경수와 자신이 너무 다름을 잘 알고 있었다. 가족의 품 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던 민지는 경수가 몇 번이고 다르면서 꿰맨 작업복, 추운 아침에 껴입는 낡은 외투, 월급날이면 동생들을 위해 장을 보던 모습에서 새로운 세계를 배웠다. 가끔은 자신이 누리는 평범함이 경수에겐 사치에 가까운 것이란 걸 깨달으며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그래도 그 차이보다 경수의 눈빛, 힘든 상황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는 우직함이 민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탄탄한 집안에서 딸로만 살아온 민지는 경수와 대화할 때마다 자신의 관점이 넓어지는 걸 느꼈다. 경수는 매사 신중했고 자신만의 소신이 있었다. 동생들을 위해 새벽부터 알바 뛰던 이야기, 어머니가 남기신 작은 책상에서 코피를 흘리며 야간 공부를 하던 시간, 그것마저도 미래를 위한 작은 발판이라고 말할 줄 아는 남자였다. 민지는 그런 경수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종종 부모님의 눈을 피해 도시락을 건네주기도 했다.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고 인근 호수공원에서 한참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서로의 좋아하는 노래를 공유하거나, 어쩌다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엔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아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 순간엔 사회적 배경도 가정 환경도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 오로지 둘만의 존재, 둘만이 갖는 시선과 공감이 모든 허들을 뛰어넘는 듯 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다. 민지의 부모님은 당연히 처음부터 반대했다. 경수 그 아이 착한 건 알겠지만 너는 너대로 행복해야 하지 않겠니? 네가 남의 집 동생들 뒷바라지만 하게 두고 싶지 않다. 는 말은 민지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시선 앞에서 매번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한편 경수 역시 자신의 처지 때문에 민지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늘 걱정했다. 너무 고생시킬까봐, 네가 후회하지 않을까 무서울 때가 있어. 그는 민지에게 자신의 사랑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랬다. 그래서 종종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런 경수의 태도는 민지에게 때로는 답답함, 때로는 애틋함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둘은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었다. 작고 소박한 약속,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을 함께 마주하겠다는 의지가 쌓여 큰 사랑으로 이어졌다. 부모님 몰래, 때로는 오랜만에 내리는 눈을 핑계 삼아 둘만의 짧은 산책을 하던 기억. 작은 선물과 식은 커피 한 잔. 그 모든 순간이 둘만의 역사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민지는 경수라는 사람을 통해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아왔던 자신과는 달리 경수는 삶을 늘 치열하게 살아가야 했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민지는 매 순간 자신이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한 단계 더 깊은 사랑이 싹떴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의 형태일지라도 서로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임을 확인했다. 세상 모두가 각연히 반대해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라는 민지의 고백. 너를 위해 나는 내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 는 경수의 다짐이 마치 운명처럼 겹쳐졌다. 민지와 경수의 사랑은 그렇게 두 사람만의 언어와 신뢰,
작은 용기로 점점 커다란 벽을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반대를 무릅쓴 결혼. 민지와 경수의 사랑은 어느 순간부터 주변의 시선을 돌파해야만 하는 실현의 시간이 되어버렸다. 민지가 집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만큼 부모님의 기대와 바람 역시 컸다. 부모님에게 경수는 좋은 아이였지만 동시에 딸을 맡길 만한 존재라는 확신까지 가지진 못했다. 처음 두 사람의 만남이 발각되었을 때 민지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지는 부모님의 사랑을 아프도록 알았기에 그 반대가 그저 고집에서 나오는 말이 아님을 잘 이해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경수를 향한 감정이 쉽게 꺼지지 않았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했고 며칠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다. 경수에 대한 부모님의 반대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차곡차곡 모은 재산, 안락한 일상, 가족 간의 신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 무엇보다 부모님은 딸이 시동생과 시누이의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게 될까 몹시 두려워했던 것이다. 경수 역시 이 모든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매번 민지에게 나는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닌지 걱정된다. 더 힘든 길을 걷게 하는 건 아닌지 늘 미안하다. 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자신의 마음을 확고히 다졌다. 그의 진심, 가족을 위해 몸바쳐 일하는 모습, 작은 것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눈빛, 모두가 민지를 흔들리지 않게 했다. 부모님의 반대에 불구하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 번의 대화와 설득 끝에 지쳐가던 어느 날 밤, 경수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민지의 내면 깊숙이 파고들었다. 민지는 지금처럼 호화로운 삶을 누리지는 못해도 이 사람과의 하루하루를 선택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리하여 둘은 큰 결심을 하고 결국 도피 결혼을 택하게 된다. 이른 아침 소수의 친구들만 모인 채 작은 예배당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드레스도 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민지는 그날만큼은 어떤 웅장한 예식장보다 밝고 눈부신 신부였다. 경수는 손을 꼭 잡으며 오늘부터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라고 다짐했다. 한편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민지는 부모님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오랫동안 지울 수 없었다. 내가 부모님의 기대를 짓밟은 건 아닐까. 평생 후회하면 어쩌나. 수없이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지만 경수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진심이라는 걸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온 세상의 반대 앞에서도 두 사람은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민지는 한 번 더 성숙해졌고 경수는 민지에게 삶의 새로운 색깔을 가져다 주었다. 비록 가족의 축복 속에서 출발하지는 못했지만 민지와 경수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특별한 가족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강실 상인 가인거 전인 가인거 청인 겁가 고난의 나날들. 결혼식 이후 민지와 경수의 신혼생활은 새하얀 도화지 위에 처음으로 그려내는 그림과도 같았다. 환상적인 시작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부족한 준비와 다소 서투른 손길들로 채워졌던 나날이었다.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과 안정적인 울타리에서 벗어나 두 사람만의 작은 공간에서 진짜 어른이 되어야 했던 시간. 그것은 떨림과 설렘이 교차하는 한편 현실적인 무게와 책임이 어깨를 짓누르는 긴장감의 연속이기도 했다. 경수는
낮이면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허드렛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고, 저녁이면 배달 알바, 심지어 새벽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하루를 쪼개 살았다. 민지는 그동안 이어오던 학업을 잠시 내려놓고 동네 주유소에서 캐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넉넉하던 생활과 비교하면 수원 변두리의 작은 월세방은 겨울바람이 마음까지 시릴 정도로 낡고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며 버틸 수 있었다. 빙고는 때로 연인을 가깝게 만들기도 했지만 간혹 지치고 흐트러질 위기도 가져왔다. 월말이면 어김없이 밀려오는 월세 독촉 문자,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할인 도시락 몇 개로 하루 식비를 아끼던 일, 전기 요금이 밀려 밤에는 촛불로 식사를 하던 날도 있었다. 민지는 돈이 없어 냉장고에 겨우 계란 몇 개와 두유밖에 없던 어느 날, 눈물을 삼키면서도 경수가 실망하지 않도록 밝게 웃어주려 애썼다. 그러나 이 시절 두 사람은 결코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 감사와 희망을 찾으려 했다. 출장 다녀오던 길에 경수가 서점에서 사온 1,000원짜리 중고책 한 권, 민지가 주었던 들꽃 다발 하나, 자정이 넘어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며 건네는 가끔 친정엄마가 보내오는 안부 메시지를 보며 답장도 차마 못할 때가 많았다. 부모님 댁에서 지내던 편안함과 비교하면 고된 현실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민지는 이 모든 어려움이 결국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경수 역시 자신의 어깨가 무거운 만큼 민지가 지치지 않도록 어떻게든 웃음을 주려 노력했다. 월급을 받은 날이면 작은 반찬거리라도 하나 더 사서 집으로 달려왔고 민지에게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고 꼭 안아주곤 했다. 두 사람은 돈이 없어도 화려한 식탁이 아니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충분했다. 어둡고 험난했던 시절이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꿈이 있기에, 그리고 서로가 있기에. 민지도 경수도 매 순간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행복을 찾아갔다. 햇살 내리는 창밖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의 봄도 반드시 올 거야 라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며 언젠가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어주리라는 희망을 마음에 새겼다. 화해와 기양 시간은 조용히 흐르며 가난과 고생 속에 쌓인 세월은 어느덧 부드러운 용서를 준비시켰다. 민지와 경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독립된 작은 세계를 만들었지만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언젠가 다시 품에 안기고 싶은 열망을 매일의 가슴 한구석에 꼭꼭 숨긴 채 살았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벅차다는 핑계로 민지는 친정과의 거리를 당연시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미역국, 아버지의 무심한 듯한 격려가 새삼 아득하게 그리워졌다. 경수 역시 그의 곁에서 이 감정을 조용히 지켜만 보았다. 이따금 민지가 새벽녘에 한숨을 쉬면 경수는 아내의 등을 조용히 두드리며 미안해.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처럼 속삭였다. 서로의 상처와 조심스러운 위로는 곧 용기라는 이름의 결실로 이어졌다. 어느 늦여름, 오랜 시간 경수가 고민 끝에 입을 열었다. 이젠 부모님을 찾아뵈면 어떨까? 우리가 이렇게 애써 살아온 걸 보여드리고 뵙고 싶단 마음 꼭 전하고 싶어. 민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감정과 눈물, 고생의 실타래를 단번에 풀어버릴 것만 같았기에 목이 메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민지는 결심했다. 더는 도망치지 않을래. 우리야말로 비염을 부모님께 사과하고 인사를 드려야 해. 혹여 용서를 못 받아도 내 마음을 다해 꼭 당신을 보여드리고 싶어. 사랑은 달랐다. 시간과 눈물로 단단해진 사랑은 이제 기꺼이 용기에 등을 내주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으며 친정집으로 향했다. 수원의 늦더위가 조금 가라앉던 오후 민지와 경수는 오래된 골목길을 숨죽여 걸었다. 집 문 앞에 다다르자 잠시 망설였다. 경수의 손을 꼭 쥔 민지는 마음속으로 100번도 넘게 연습한 인사를 되뇌었다.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이제야 용기를 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순간의 침묵 후 어머니가 먼저 민지를 끌어안았다. 이해야, 왜 이제야 왔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아버지는 말없이 경수의 어깨를 딱 하고 한 번 두드려 주었다. 집안에 금세 오래된 추억과 새로 삭트는 정이 가득 찼다. 민지는 너무도 익숙한 거실, 오래된 소파의 감촉, 주방에서 풍기는 된장찌개 냄새에 전신이 녹아내릴 듯 했다. 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없이 식탁에 앉으셨고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국을 떠주셨다.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랄 것 없이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대화 끝마다 조심스럽게 드러났다. 경수는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빌었고 민지도 눈물 가득한 눈으로 부모님께 양해를 구했다. 딸이라서 마음 아팠겠지만 우리 이제 잘 살아갈게요. 괜찮으시죠? 어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이젠 그런 말 말고 네가 이렇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라고 귓가에 속삭였다. 밤이 깊도록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식탁 앞에 앉았다. 민지는 아버지의 단단하지만 자상한 조언을 들으며 그동안 얼마나 부모님 품이 그리웠는지 실감했다. 너희 둘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도 버틸 줄 아는 거 보니 우리 딸도 많이 자랐구나. 아버지의 말엔 자랑과 아쉬움 그리고 늦은 용서의 온기가 섞여 있었다. 이틀 후 아버지는 조심스레 가게 이야기를 꺼내셨다. 내가 이제는 쉴 때도 됐고 이 작은 사업을 내가 이어받으면 좋겠다.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도우면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민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함께한 고난이 두 사람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는 어머니와 아버지 옆에서 그리고 경수 곁에서 이제는 새로운 책임과 꿈을 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다. 경수 역시 처음에 부담을 느꼈지만 민지의 가족의 품 안에서 본인을 다시 한번 다잡았다. 아침마다 부모님과 받으며 점점 어엿한 가장이 되어가는 자신을 느꼈다. 화해란 한순간의 포옹이나 눈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의 인내와 고통 그리고 용기가 모여 이룬 결과였다. 민지도 경수도 그리고 부모님 모두가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귀한 빛의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민지와 경수의 생활엔 새로운 리듬이 생겼다. 가족들과 나누는 아침 식사, 점점 늘어나는 웃음소리, 서로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저녁거리. 이 모든 일상이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살아오며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가족의 품에서 맞이하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 누구보다 절실히 깨달았다. 민지는 그날 밤 혼자 바라본 별이 유난히도 아름다웠다고 기억한다. 우리의 용기는 결국 모든 것을 되돌려 주었구나 라는 뿌듯함과 함께 이제는 어떤 시련이 그들을 찾아와도 두렵지 않다는 굳은 믿음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가업을 잇다. 민지와 경수 그리고 민지의 부모님 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상처와 후회를 포옹한 뒤
비로소 한 가족으로 다시 손을 맞잡았다. 그러나 화해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현실은 늘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고 민지와 경수 앞에는 부모님의 작은 전자제품 매장을 물려받는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 펼쳐져 있었다. 가업을 이어가기로 한 결심. 아버지가 처음 이제 가게를 너희에게 맡길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씀했을 때 민지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두려움 또한 컸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유롭게 오가던 매장이었지만 이제는 한 가족의 생계를, 아니 양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엄중함이 남달랐다. 경수 역시 겉으로는 차분하게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밤이 되면 책상 앞에 앉아 묵묵히 전자수리 기술서와 장부를 들여다보곤 했다. 민지의 어머니는 딸과 사위의 결심을 존중하면서도 일일이 작은 부분까지 점검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 속에는 딸의 실패를 걱정하는 노파심, 그리고 사위 경수가 진정 가족의 일원이 되어줄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가르침을 집요하게 전달했다. 처음엔 경수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마음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아버지의 조언 한마디 한마디가 회사 운영의 핵심임을 깨달았다. 초보 사장, 초보 사모의 시행착오. 처음 며칠 민지는 매장 청소에서부터 고객 응대, 재고 파악까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주문서 작성조차 버벅이고 벤더와 통화하며 가격 단나 흥정을 하는 것도 긴장됐다. 경수는 수리실 한쪽에 앉아 아버지에게 도면을 배우고 시장에 나가 부품을 고르는 법도 새로 익혀야 했다. 매장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람과의 소통이었다. 단골이었던 한 어르신 고객은 민지가 계산을 2번 틀리자 부모님 하실 땐 이런 실수 없었는데 라며 불쾌해했다. 민지는 부끄러움과 저책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경수는 조용히 민지의 손을 잡고 실수가 있으면 바로 배우면 되지. 당신 덕분에 가게도 집도 훨씬 따뜻해졌다고 생각해. 우리 같이 천천히 하나씩 잘해보자고 말했다. 경수 또한 어설프를 겪었다. 한 번은 교체한 부품에 문제가 생겨 고객이 화가 나서 아예 환불을 요구했다. 경수는 태어나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은 뒤 고깃집을 직접 찾아가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다. 그렇게 얻은 교훈들은 두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갔고 매일매일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일이 조금씩 익숙해졌다. 가족의 협력, 그리고 일상의 새로운 리듬. 점차 민지는 엄마와 함께 아침마다 재고를 점검하고 신상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어머니 역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딸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때로는 살짝 모자란 수익에도 잘했어. 당장은 욕심내지 않아도 돼. 라며 격려해 주었다. 아버지는 경수에게 매장 뒷정리나 장부 쓰는 일, 세금 자료 정리까지 차근차근 맡겨주었다. 경수도 자신이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뿌듯함에 매장 한켠에 고객 대기 공간을 손수 꾸미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민지는 디자인 감각을 살려 진열 코너를 새롭게 꾸몄고 젊은 고객을 끌기 위해 SNS 홍보 방법도 시도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QR코드 포스터, 소형 제품 실시간 리뷰 이벤트 등 가게에 젊은 감각이 하나둘 더해졌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은 모여 삼겹살이나 김치전을 부쳐 먹으며 그날 있었던 소소한 실패와 소중한 손님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가끔 어린 시절 부모님이 회계 서류를 나란히 정리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이제는 자신이 그 역할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했다. 위기와 책임, 그리고 성장. 하지만 모든 날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인근에 대형 전자제품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메뉴 구성과 고객 관계를 점검하고 어머니는 전단지를 나누며 노심초사했다. 민지와 경수는 오랜 토론 끝에 우리만의 강점은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결국 두 사람은 동네 세팅 구매 상담, 무료 설치, 사후 무료 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지는 고객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취향을 장부에 꼼꼼히 기록했고 경수는 고장난 기기를 최대한 살려주는 기술 발전에 시간을 쏟았다. 때마침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족의 결속은 한층 단단해졌다. 민지는 갓난아기를 돌보며 매장 한켠에서 재고 관리를 하고 경수는 힘든 와중에도 웃으며 우리 아이가 크면 이 매장에 손두 자국이 가득할 거야 라고 말했다. 힘들면서도 행복한 성장의 시간이었다. 새로운 꿈과 희망 몇 개월이 흐르자 예전 단골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젊은 고객들도 SNS 이벤트를 통해 가게를 찾았다. 어머니 아버지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뒤에서 미소를 지었고 민지는 하루 일이 끝나면 가족 모두와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민지와 경수는 단순히 가업을 계승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추억과 미래, 따뜻함과 신뢰를 모두 이어받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실수와 실패, 그리고 작은 성공들이 쌓이며 두 사람은 진정한 어른이 되어갔다. 언젠가 자신의 아이가 이 가게를 뛰놀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낄 그날까지 민지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시련. 민지와 경수의 가족에게도 드디어 평온한 일상이 오래 이어질 듯 했다. 매장은 나날이 활기를 되찾았고 가족들 사이의 미소와 응원, 신생아의 옹알거림까지 아늑한 빛으로 차올랐다. 민지는 곧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가족의 행복이 절정에 달하는 듯 했다. 자신과 경수, 그리고 부모님은 아기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매일 저녁마다 아기의 태동을 함께 느끼고 작은 희망들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전환을 남겨두고 있는 법. 어느 늦여름, 장사 준비로 바쁘던 이른 아침, 아버지가 갑자기 강하게 머리를 부여잡으며 쓰러지고 말았다. 경수가 급히 119를 불렀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뇌졸중이었다. 환기 없는 중환자실 복도에서 가족들은 초조하게 밤을 새웠고 결국 며칠 후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가족 모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혼란으로 다가왔다. 장례식장에서 민지는 임신한 몸으로 목이 터져라 울었고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차가운 손을 쥔 채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다. 경수는 자신이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사명감과 동시에 장인어른의 부재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에 밤마다 어미다 침대맡에서 손을 모았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집안은 말할 수 없이 고요했다. 아버지가 걸었던 실내화, 머리맡에 안경, 주방에 놓인 라디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흔적이 오히려 가족에게 남아있는 아픔을 적셔왔다.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깼고 민지 역시 어머니와 경수 사이에서 감정을 숨긴 채 애써 밝게 행동하려 노력했다. 이후 며칠 어머니는 평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하염없는 눈물과 허망함에 매여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음식도 꾸준히 먹지 못했다. 민지는 그런 어머니를 걱정하며 한 번 더 어른이 되어야 했다. 이미 지쳐있는 상황에서 민지는 아기를 돌보고 매장 일도 책임지며 동시에 어머니 곁을 지켰다. 경수는 모든 실질적 짐을 온몸으로 짊어졌다. 사장이라는 용어가 깊어지는 시간을 맞이했지만 매출 관리부터 수리,
고객 응대, 직원들 관리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어려움을 몸소 겪었다. 이전까지는 의지가 되는 장인이 늘 뒤에서 지켜봐 주었지만 이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스스로를 다그쳐야 했다. 무엇보다 경수는 민지의 임신과 가족의 슬픔을 모두 지키려 애를 썼다. 아침마다 어머니를 챙기고 민지에게 영양죽을 챙겨주며 집안 청소며 육아까지 분주하게 움직였다. 가끔 경수 역시 늘어난 책임과 감정의 피로에 지쳐 밤늦게 혼자 차고지에 멍하니 앉아 숨을 돌리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런 날이면 민지는 조용히 남편 곁에 앉아서 어깨를 토닥였다. 직원들도 충격 속에 흔들리는 분위기였다. 한때 든든하던 매장의 리더를 잃은 후 거래처에서는 불안의 신호가 닿았고 일부 단골 고객도 잠시 발길을 끊었다. 민지는 거래처와 직접 만나 신뢰를 다시 쌓으려 애썼고 경수는 기술 혁신에 머무르지 않고 대인관계에도 애정을 쏟아야 하는 어려움을 체감했다. 그러나 절망만이 가족을 삼키지는 않았다. 슬픔과 피로의 시간 속에서도 민지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결심했다. 아버지는 늘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오셨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지켜야 할 때다. 한밤중 민지는 가족 사진 앞에 나란히 서서 아이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지, 저 꼭 잘 버틸게요.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볼게요. 경수 역시 포기하지 않았다. 애써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어머니의 작은 미소를 되찾기 위해 틈틈이 꽃을 사오거나 늦은 밤 라디오를 틀며 집안 분위기를 희망이 그들을 버티게 해주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 가족은 조용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다. 아버지의 흔적을 다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리움 속에서 서로를 더욱 단단히 감쌌다. 매장의 매출은 예전만 못했으나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고 직원들도 민지와 경수의 성실함에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려운 시기를 딛고 민지와 경수 그리고 어머니는 잔잔한 햇살과 같은 희망의 나날을 다시금 맞이할 준비를 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별빛 가득한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옛 친구의 등장,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 가족의 혼란 속에서 민지는 하루 종일 회사와 집을 오가며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겨우겨우 일상의 균형을 잡던 어느 날 휴대폰에 낯익은 이름이 떴다. 하은. 고등학교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지만 성인 이후 각자 다른 길을 걷고 힘든 시기가 반복되며 연락이 점점 뜸해졌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은은 며칠 뒤 민지 가족 회사에 등장했다. 긴 생머리가 다소 지쳐 보였고 예전의 환한 미소 대신 눈가엔 근심이 어렸다. 그러나 첫 인사 후 민지는 따뜻하게 하은을 안아주었다.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 가끔 일손이 모자라는 날엔 하은이 적극적으로 현장 결제까지 돕곤 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예전과 달리 한 번도 자신의 약함을 표현하지 않는 하은의 태도에 미묘한 거리를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하은의 등장은 가족과 회사에 잠시나마 변화를 가져왔다. 사무실엔 새 직원을 맡는 낯섦과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고 민지 어머니는 하은 씨가 정말 부지런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칭찬했다. 그러나 일부 오래된 직원들 사이에서는 친구를 회사에 데려왔다가 괜히 불편해질 수도 있다. 업무 분장에 신경 써야 한다는 속삭임이 오가기도 했다. 민지 역시 마음 한구석엔 진짜 좋은 선택이었을까? 라는 불안감이 아주 작게 자리 잡았다. 그런 변화 속에서도 하은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예산 정리, 급여 입력, 납품 관리까지 민지의 뒤를 든든하게 바쳤고 고객들과도 서서히 소통하며 신뢰를 얻었다. 하은은 민지의 딸을 잘 돌보기도 하고 가끔은 가족 저녁 식탁에서 씩씩하게 농담도 주고받았다. 그 순간 민지는 하은에게 꼭 필요한 친구가 되고 싶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남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은이 회사의 다양한 업무적으로 자주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하은과 경수는 함께 재고를 정리하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신제품 도입 회의 때도 둘만의 대화가 잦아졌다. 물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민지는 예민한 직감으로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아이와 함께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하은이 방을 나와 조용히 옆에 앉더니 민지야, 혹시 내가 여기서 계속 지내도 괜찮은 거 맞지? 라고 물었다. 민지는 그럼 넌 나랑 가족 같아. 우리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어. 라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켠은 정체 모를 찜찜함으로 일랑였다. 하은은 밤늦게까지 노트북에 재고표를 입력하면서 고요하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듯 보였다. 민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오랜 친구와 공존하는 믿음과 불안의 경계에서 조심스럽게 내일을 맞이했다. 가족, 친구, 회사라는 삶의 세 궤도가 잠시 교차하는 시간. 민지는 이 변화가 일시적인 회복과 성장의 에너지로 남기를 바라면서도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앞에서 경계를 풀지 않았다. 한편으론 옛 친구의 등장이 오랜 상처와 허물을 치유할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했지만 또 한편으론 이 작은 일상 속 균열이 언젠가 커다란 파도로 번질 수 있음을 예감하는 날들이었다. 하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없고 조심스러웠다. 민지야, 혹시 수원에서 일자리 구할 데 없을까? 나 이혼도 하고 작은 회사에서 해고당해서 솔직히 어디 기대고 싶어 전화를 했어. 민지는 순간 지난 추억이 떠올랐다. 늘 밝고 모둠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하은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목소리를 듣자 마음 한켠이 아려왔다. 요즘 우리 가게가 회계 담당이 갑자기 그만둬서 당장이라도 도움이 될 사람이 필요하긴 해. 우리 회사로 올래? 선의에서 시작된 폭풍. 하은이 민진의 가게에 합류한 뒤 일손이 부쩍 가벼워지면서 겉으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듯 보였다. 하은은 본래 깊이 있고 섬세한 성격 덕분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계 관리는 물론 재고 정리, 납품 일정까지 스스로 맡아 적극적으로 일했다. 민지는 홀가분함과 동시에 오랜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새로운 안정감을 느꼈고 하은이 경수와 호흡을 맞추어 각종 결제 서류를 정비할 때면 마음 한켠이 든든했다. 하은의 성실함은 회사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도 요즘 하은 씨 덕분에 일이 정말 한결 수월해졌어. 민지 너도 육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 더 있겠구나. 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민지는 새로운 삶과 일의 균형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마치 과거와는 달리 한층 단단해진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것 같아 자부심까지 느꼈다. 하지만 선의로 시작된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복합적인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하은과 경수는 일적으로 부딪힐 일이 늘어났다. 경수는 매장 재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 고민했고 하은은 그에 맞게 회계 전산을 새로 짜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식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가게 안에서 노트북을 맞대고 토론하기도 하고 신제품 거래처 미팅에 동행하기도 했다. 민지는 자신이 예민한 것일까 자책했지만 본능적으로 마음속 불안이 점점 커졌다. 한 번은 경수가 야근을 하겠다며 집에도 늦게 들어왔고 하은은 새벽까지 매장 사무실 불을 켜둔 채 업무를 마무리했다. 늦게까지 수고했지? 라고 덤덤히 묻는 민지에게 하은은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나라도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해.
라고 머쓱하게 웃었다. 실제적인 변화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무렵부터 경수와 하은은 업무 외적으로도 뜻밖의 친밀함을 보였다. 예를 들어 경수가 가끔 하은을 집까지 데려다 주거나 하은이 경수의 건강을 챙기며 간식이나 음료를 준비하는 일이 잦아졌다. 어머니도 처음엔 애들이 고생하니 서로 챙겨주는 거지 라고만 생각했으나 언젠가 경수와 하은이 가게 뒤편에서 낮게 미소 지으며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약간의 의혹을 품기도 했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민지는 바깥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마음속 고민은 점점 깊어졌다. 혹시 내가 너무 믿었던 하은과 사랑하는 남편 사이에서 상상조차 싫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마침내 민지는 믿었던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결심을 한다. 첫째, 여러 해 친밀하게 지내온 하은이 혹시라도 금전적으로 실수를 한 것이라면 증거와 소명 기회를 정당하게 부여할 것. 둘째, 경수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일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진솔한 대화를 요구해 볼 것. 어느 밤 민지는 본격적으로 장부와 메신저, 방명록까지 하나하나 대조하며 이상거래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 수차례 있었고 동시에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신념과 만약 사실이면 나는 무엇을 우선 지켜야 할까 라는 두려움이 오갔다. 결국 선의로 시작된 동업 그리고 친구를 도와준단 마음이 민지의 삶에 또 한 번 파도를 불러오고 있었다. 쓰라린 배신. 민지는 오래도록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하은과 경수의 관계에 대한 의혹, 업무 장부에서 발견한 수상한 흐름, 그리고 최근 경수의 변해버린 태도까지 얼것이 머릿속에서 끝도 없이 맴돌았다. 손에 든 장부와 메시지 기록, 통장 명세표를 몇 번이고 대조하고 혹시라도 오해가 아닐까 싶어 여러 번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민지의 직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또렷하게 불안을 경고했다. 민지는 조용히 회계 파일, 전산 기록, 출근부, 경수와 하은의 업무 대화록을 꼼꼼히 모으기 시작했다. 평소엔 누구보다 믿었던 두 사람이었기에 그것이 혹여 자신의 광기인지 아닌지조차 분간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쌓인 신뢰 위에 쌓인 균열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금으로 커지고 있음을 민지는 누구보다도 직감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회사 내 CCTV 백업 영상을 하나하나 돌려보았다. 화면 속에서 경수와 하은이 장시간 둘만 남아 회계 자료를 공유하고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묘하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또 민지 몰래 재고 창고에서 무언가를 나누는 장면, 하은의 USB에 가게 장부를 복사하는 모습, 그리고 퇴근 후 함께 늦게까지 가게에 머무는 장면까지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민지는 며칠간 직장에서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다. 눈치채지 못하는 척, 늘 그렇듯 가게 매대 진열을 점검했고 점심엔 어머니와 매장에서 밥을 먹으며 요즘 일 많이 늘었네요. 하은 씨도 힘들죠? 하며 태연하게 일상을 이어갔다. 몇 차례의 우회적인 질문에도 경수는 예전처럼 괜찮아. 일 때문에 바쁜 거지. 하은이도 많이 도와줘서 고맙지. 라고만 답했다. 하은 역시 민지야, 나 늘 네 편이야. 혹시 힘든 일 있으면 털어놔. 라며 환하게 웃었지만 민지는 점점 그 미소마저 낯설고 슬프게 느껴졌다. 결국 민지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저녁 민지는 집안에 세 사람만 남은 명백한 상황에서 모든 증거를 꺼내놓고 마주 앉았다. 민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구토가 날 정도로 온몸이 떨렸고 심장에 내려앉았다. 배신감, 슬픔, 분노, 허탈함, 얼감정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그녀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을 떨구었다.
그날 밤 민지는 혼자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문했다. 이제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내가 지켜야 할 내 아이와 삶을 위해 여기서부터 다시 일어서야 해. 결연한 각오, 다시 일어섬. 민지는 모든 진실이 드러난 밤, 인생의 가장 차가운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 믿었던 남편의 이중성과 평생의 친구가 보여준 배신은 그녀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눈물과 허탈함, 치솟는 분노 속에서 민지는 이제 자신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느냐라는 선택을 해야 했다. 처음 며칠은 거의 먹지도 제대로 자지도 못했다. 집안 곳곳마다 경수의 흔적, 하은의 웃음소리가 스며 있었고 딸의 해맑은 미소조차 한순간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민지는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민지는 작은 노트에 하루 단위로 해야 할 일, 부당거래 증거 모으기, 사내외 관계자와의 상담 목록, 그리고 법률 대응 방안까지 꼼꼼하게 정리했다. 일단 회사 소유권과 현금 흐름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은행 기자를 동결하고 내부망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 법률 상담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웠다. 결혼관계의 파탄에서 시작해 동업체 경영권, 친구의 흔령 등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부인과 배우자 모두의 법적 책임 추적, 자료 보전 가압류, 이후 민형사 소송까지의 단계별 리스트를 들고 침착하게 조언했다. 회사를 되살리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직원 일부는 경수의 인간적 면모에 연민을 보였고 하은과 친분이 깊었던 자는 노골적으로 민지에게 냉담하게 대했다. 하지만 민지는 모든 이들에게 당당히 말했다. 서서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과거 민지의 신뢰와 성실함을 기억하는 직원들이 다시금 그녀 곁에 모여들었고 거래처 역시 시간이 지나자 진정성에 귀를 기울였다. 덕분에 민지는 핵심 영업, 관리, 홍보 파트의 구조조정을 해나갈 수 있었고 직접 현장을 누비며 남은 직원들과 점심 도시락을 나누기도 했다. 오랜 절망 끝에 한 번 더 민지는 자신의 인생 설계도를 손에 잡았다. 법원에 경수와 하은을 상대로 횡령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이혼 절차도 별도로 진행했다. 서류 봉투에는 끝내 내 아이에게만은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서는 모습을 남기겠다는 메모를 달아 넣었다. 예상대로 경수와 하은은 법적 공방 속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느라 맞섰다. 하지만 진실과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 자신의 단단한 의지가 어두운 터널을 밝히는 빛이 됐다. 민지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고난의 파도 위에 서 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더 곧고 단단해졌다. 앞바장이 난 부활.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민지는 마침내 자신만의 작은 빛을 발견했다. 법정 싸움이 점차 마무리해 션에 가까워지며 민지는 회사 경영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얽히고 설킨 배신과 아픔 속에서 수많은 고통의 밤을 버텨냈다. 경수는 회사에서 물러나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했고 하은 역시 사라지듯 떠나갔다. 깊은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민지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라는 존재와 진정한 가족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민지는 하루하루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실추되었던 매장의 명성도 점차 회복세로 돌아섰다.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 무거운 사과와 재계약을 요청하고 불만을 품은 고객들에겐 책임감 있게 환불 AS를 처리했다. 손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시 기억했고 SNS에 작은 일상과 가게 소식을 올리며 젊은 감각도 더했다. 아이디어 회의에선 남녀노소 모두의 목소리를 존중했고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민지의 부모님 역시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어머니는 매일 반찬을 만들어 회사로 보내주었고 아버지의 빈자리는 눈물로만 채워지지 않았다.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야 딸이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본다며 어머니가 토닥여 줄 때마다
민지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위로와 책임을 느꼈다. 아이 역시 민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다. 아이의 맑은 웃음과 엄마 품에 안겨 제잘대는 목소리가 모두 내 삶이 다시 피어나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시간이 흐르자 떠났던 일부 직원들도 다시 돌아왔다. 그들은 처음엔 멋쩍게 고개를 숙였지만 민지는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다. 민지는 이제 실패나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누구보다 아팠기에 누구보다 단단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민지는 가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다. 이제 민지는 자신만의 강인한 부활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렇게 민지의 삶은 고통조차 아름답게 변화시킨 강인한 부활의 기록으로 조용히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었다.